안녕하세요. 맘 챌린지 카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제가 이제 찬바람 불면 무릎이 시리고 아픈 그런 나이가 됐어요. 진료를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제 엑스레이를 보시더니 혹시 이렇게 턱에서도 소리가 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유튜브 이렇게 녹음한 걸 들어보면서 이 턱 소리가 너무 나서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턱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냥 잊고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이 이제 골반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한쪽 무릎에 부담이 되고 또 턱도 이렇게 틀어졌다고 네, 그래서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제가 11월, 12월 2달 동안 독서 테마가 기아 그리고 난민이었는데요. 기아와 난민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삶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아무 상관없는 문제라고 느껴지지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기아와 난민 문제가 지금 우리 피부로 와닿는 기후위기,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전쟁, 무역, 범죄 등 온갖 사회 문제들이 줄줄이 엮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마치 제 무릎과 턱의 근본적인 문제가 틀어진 골반이었던 것처럼 이 모든 사회 악에 틀어진 골반은 끝을 모르는 인간의 탐욕, 무한 성장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아와 난민에 관한 한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장 지글러인데요. 이분이 쓰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리고 인간성 이 두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스위스의 국제법 분야의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UN 인권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활동가이시죠. 이분의 저서를 보면은 자국인 그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 은행, 심지어는 대통령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들이 빈곤과 기아를 방치하다 못해서 조장하는 그런 민낯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스위스 우익에게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책은 1999년도에 출간된 꽤 오래된 책이죠. 오래된 책이라고 해서 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기아로 희생된 사람들의 수치상의 그런 변화는 있겠지만 이 기아의 지난한 역사와 또 변하지 않는 구조적 폭력성에 대해서 이렇게 쉽고 탁월하게 설명하는 책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는, 아니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20억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는 이 지구에서 하루에 10만 명,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는 아이러니는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히죠. 특히 이 책은 어린이 기아 문제에 관한 한 높은 전문성을 가진 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책이 쉽게 읽히는 이유가 아버지와 아들의 그 대화 형식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참 간결하고 구어체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대화 형식을 취한 작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조차 기아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교육하지 않잖아요. 작가는 환경 문제와 마찬가지로 어른들의 이 부끄럽고 어두운 기아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고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굶어 죽는다는 거는 상상하지도 못할 풍족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소아 비만과 소아 당뇨를 걱정하는 시대죠.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같은 하늘 아래 여전히 먹지 못해서 죽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작가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아이들 수준에서 조금 더 쉽게 기아 문제를 알려줄 수 있는 또 다른 책은 없을까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건 뒤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장 지글러가 말하는 기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비윤리적인 신자유주의, 폭력적인 금융 자본주의가 세계를 불평등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 예로 부유한 국가들이 자국 생산자들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40만 마리의 멀쩡한 소를 도살하고 불태우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배고픈 사람들을 돕는 것은 유엔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라고 발뺌하는 아주 잔인한 세계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비윤리적인 사회 경제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 세계 불평등과 기아에 동조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즐겨 마시는 커피, 커피도 대부분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아주 낮은 가격에 책정된 품목인데요. 우리가 지불한 커피값이 생산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대부분 거대 기업을 더 살찌우는 데 사용되고 있죠. 대표적인 품목으로 커피, 설탕, 카카오, 초콜릿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구조적인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선이나 기부가 최선일까요? 장 지글러는 기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급자족 경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효율적인 인도적 지원, 원조보다는 개혁, 인프라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러한 것들을 기아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꼽고 있죠. 제가 아까 아이들에게 기아를 교육할 수 있는 책이 어떤 게 있을까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네,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세계의 빈곤,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야 라는 책인데요. 만화로 부의 양극화와 구조적인 기아에 대해서 재미있고 상세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혼자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림과 글귀가 있어요. 자선이 아니라 권리를 주세요 라고 주장하는 가난한 나라 사람의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의 권리를 어떻게 빼앗느냐면 세계화라는 명목하에 선진국들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그들이 마음껏 사업하고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모든 보호 조치를 없앨 것을 강요하죠. 바로 WTO, IMF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통해서 그 나라의 여러 분야들, 교육, 식량, 의료, 에너지 이런 분야들에 개입해서 자립할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찔끔찔끔 식량 원조를 하면서 생색을 내고 진짜 속셈은 사실 불공정한 경기 규칙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위선인 거죠. 오늘 이렇게 기아에 관한 2가지 책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책만 볼 순 없죠. 챌린지 해야죠.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빈민국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 있는데요. 바로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동안 가성비만 따지는 경제적 소비를 했다면 이제 조금씩 윤리적 소비로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품목 있죠? 커피, 설탕, 초콜릿은 가능한 한 공정무역 제품으로 구매하려고 생협에 가입했고요. 또 무분별한 자선이나 그런 기부는 저도 반대하지만 긴급 의료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살아야 뭐 자립도 하는 거니까. 때마침 제게 이제 큰 수입이 생겨서 연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에 좀 통 크게 기부 플렉스도 하고 매달 후원하고 있는 고아원에 크리스마스 선물도 보내는 등 책도 읽지만 이웃과 함께 좀 훈훈한 연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인간만이 다른 사람이 처한 고통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유일한 생물이다 라고 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난민 문제에 대한 책을 또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읽은 책들이 계속 쌓여가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되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맘스 챌린지 카페였습니다.